안녕하세요. 파워 운동 생략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요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실 때 요요 현상을 많이 겪어보셨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과도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근육과 체지방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다이어트가 요요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다이어트가 걸리면 에너지 부족으로 무력감과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요 다이어트와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에너지 소비는 60에서 65%가 기초 대사입니다. 베이살 메타보릭 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안정시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죠. 그리고 10%는 음식의 열 생산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25에서 30%가 신체 활동에 의해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소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기초대사량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베이살 메타보릭 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소비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식후에 12시간에서 18시간 후에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resting metabolic rate라고 해서 안정시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소비하는 총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65%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성은 낮고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보통 5에서 10%가 낮죠. 그 이유는 여성의 근육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지방률 관련해서 근육에 따라서 근육의 얼만큼 분포대에 따라서 총 에너지 소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로 해서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한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육과 지방을 같이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 기초 대사량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일일 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하루에 좌식 활동이 70에서 75%인 일반적인 사람을 보면요. 남성은 2,900에서 3,000kcal가 필요하고 여성은 2,000에서 2,2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에너지가 우리의 지방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면 비만을 없애려면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해서 적정한 그런 에너지의 변화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BMR, 베이살 메타보릭 레이트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이렇게 높죠.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령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는 거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이 거의 줄지 않지만 50세 이후에는 천천히 더 줄어서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활동량이 똑같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의 비만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할 때는 얼만큼 칼로리가 소비될까요? 우리가 보통 5km를 1시간 걸었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70kg인 경우에는 245칼로리가 소비가 됩니다. 내가 1시간을 9.6km/h로 달린다 그러면 700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얼만큼 칼로리가 소비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비만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심박수를 통해서 칼로리를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박수가
110일 때는 산소 섭취량이 14ml 정도 되고 이것을 3.5로 나누면 우리 메시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메시라는 것은 메타볼릭 이퀴벌런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시 3.5ml의 산소를 소비할 때 보통 우리가 1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m라고 얘기하면 안정시보다 8배 높은 그런 산소를 섭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운동 시에 대한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0175 칼로리 곱하기 자기 체중 곱하기 몇인데 몇은 0.1 곱하기 본인의 심박수를 곱해서 빼기 7을 하면 몇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박수가 150이라면 150 곱하기 0.1은 15 마이너스 7은 매트가 8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운동을 행한 분을 곱하면 운동 소모량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 계획이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더라도 적절한 그리고 아주 골고른 그런 식사를 하면서 전체 칼로리에 대한 섭취를 좀 줄이면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비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보통 항우울제를 많이 드는데요. 비만인 경우에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쿠싱 증후군은 코티졸이 과다 분비돼서 그래서 피로감과 무기력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티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생존이라는 그런 호르몬으로서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투쟁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가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런 생존 감정을 우리 몸을 사랑하는 애착 감정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요인은 우리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방 조직이 얼만큼 많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60에서 6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행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25에서 30%가 사용이 되고요. 음식물에 대한 열량으로서 에너지가 10%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비만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입니다. 과식이나 과음으로 해서 비만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운동 부족에 의해서 근육량이 적어지면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쉬운 거죠. 비만의 원인을 보면 유전이 25%고 문화적인 요인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체 활동이 비만의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그런 갑상센 호르몬이나 아니면 쿠싱 증후군이 일어나서 비만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우울제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복용을 하면 이것이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 식이 행동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렙틴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식사를 하면 그러면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루에 3끼보다는 적게 하루에 4끼 정도 많이 드시는 게 적게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만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 형태와 비만에 보면 정상인의 지방세포는 이렇게 적은데요. 비만인의 지방세포는 이렇게 비만이나 아니면 복합형 비만을 해서 비만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지방 조직이 454g이
쌓이려고 그러면 3,500kcal의 잉여 칼로리가 우리 몸에 남아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지방 조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7,000칼로리가 되면 우리의 지방 조직이 1kg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에너지 밸런스가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에는 이렇게 복부형과 둔비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사과냐 아니면 배 형태냐고 얘기하는데 비만을 또한 측정하는 좋은 그런 지표는 WHR로 Waist to Hip Ratio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그 다음에 엉덩이의 둘레 길이를 비교를 해서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남자인 경우는 0.9면은 비만인 확률이 높고요. 여성인 경우는 0.8인 경우가 보다 높은 경우가 비만일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5D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이 되면 불편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능률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이 되면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같은 그런 질병이 만성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비만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체지방률 측정기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체중입니다. 이상체중은 표준 체중으로 해서 비만도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BM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신장의 미터의 자승,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180cm라 그러면 1.8 곱하기 1.8 해서 나온 수치를 자기 체중으로 나누면 BMI 수치가 나오는데요. BMI는 23 이상일 때가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자기의 비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체질량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죠. 우리가 바이오일렉트릭 임피던스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바디가 바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25% 이상일 때는 비만의 위험이고 여성은 30% 이상일 때 비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이상 체중 같은 경우는 표준 체중은 체질량 지수법 이용한 것인데요. 남자는 자기 키에 곱하기 자기 키 곱하기 22를 하면 본인의 표준 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80cm라 그러면 1.8 곱하기 1.8 곱하기 20이면 나에 대한 표준 체중은 72.28kg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일일에 필요한 열량은 자신의 표준 체중과 자기가 얼만큼 운동했느냐 활동했느냐에 따른 열량에 따라서 우리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질량 지수는 BMI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체중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 이상이면 체중 과다라고 해서 비만에, 즉 경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의 단점은 이것이 근육질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방이 많은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도 체질량 지수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바디를 우리가 해서 생체 저항법으로 정확하게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측정하는데요. 자, 인바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지방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지방률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체지방률을 알고 계시는 것이 칼로리 소비와 섭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수중 체중법을 해서 체중과 신장이 동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나와 있는 체중은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분은 근육질이고 이분은
지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갖고 체지방을 측정을 합니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왕관을 받았죠. 그래서 왕관에 이것이 100%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불순물이 들어있느냐를 알아내라고 왕이 얘기했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면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리고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은 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의 밀도는 19.3g입니다. 근데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가 불순물이 안 섞여 있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1g의 금의 밀도는 19.3g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면 이것이 0.015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에는 밀도가 있어서 그 밀도에 따라서 부피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 부피가 달라져서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관이 금이 100%가 아니라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부력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체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방은 밀도가 0.9g이고요. 근육은 1.1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지방이 많으면 물의 밀도는 1g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으면 부력이 있어서 물에 뜨기가 쉬운 거고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물보다 근육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측정한 것이 수중, 체중 측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퍼드 측정기인데요. 이거는 공기 최적 기록기를 사용해서 최적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구성에 보면 수중 체중법과 공기 기체 교환법으로 그래서 체지방률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은 약 250억 개의 지방 조직이 있는데 비만인은 600억에서 800억 개의 그런 지방 조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체중 감소 동안은 지방세포 크기는 작아지지만 지방세포의 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지방일 때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과도하지 않은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만 설정이라는 이론은 일정한 체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부정적 피드백의 생물학적 조절 시스템을 위해서 비만 설정 이론과 매우 유사한 생물학적 셋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비만 설정은 음식 섭취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서 체중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비만 설정 이론은 인지적 신호가 체중 증감에 관여하고 음식 섭취가 체중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 비만 설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생략적으로 포도당의 농도나 아니면 지방세포의 크기나 체중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시상하부에 있는 체중 설정 기준에 신호를 보내서 그래서 이것이 음식 섭취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인지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옷을 몇 사이즈 입을까? 나에 대한 체중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인지적 신호로 해서 우리가 운동요법으로 인지적 신호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것이 체중을 위한 이상적인 그런 시상하부의 인지적 설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음식 섭취에 대한 그런 양을 또한 조절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운동으로 다이어트하면 높은 성공률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을 증가하는 거죠. 특히 안정 시에 근육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대사율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만성 질환으로부터 질병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3회에서 4회 정도, 그리고 지속 시간이 30분 정도 되면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가장 높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또한 부상의 위험이나 신장질환의 요소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섭취량의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량 처방 시 고려할 거는 실천 가능한지, 그리고 체중을 하루에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리고 총 열량이나 식사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수정요법을 보면 본인이 하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운동 목표를 세워서 운동 시간을 재밌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하루에 10,000보 걸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10,000보를 걸으면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23 정도로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걷기가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서 하루에 700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와 그리고 식이로서 700칼로리를 하루에 소모해서 체중에 대한 것을 비율을 보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식이 조절로 해서 체중이 많이 줄었지만 이것은 지방과 지방 제외 근육도 같이 감소를 하고요. 운동으로 하면 체중에 대한 것이 식이 조절보다는 좀 적지만 지방량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키고 근육에 대한 감소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요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비는 하루에 700칼로리 정도 마이너스 되게끔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순효율이 있는데요. 운동 효율은 대략 20에서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효율은 안정시를 제외한 에너지 소비량을 운동량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순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 활동과 운동을 보면 일 에너지의 소비에 우리가 신체 활동과 운동이 약 40%를 차지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면 산소로 해서 우리 에너지에 필요한 ATP와 열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세포가 작용하면서 열 생산을 해서 우리가 운동하면 열에 대한 그런 에너지 소비도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의 효율료는 운동 강도, 그 다음에 운동 속도가 있는데요. 보통 본인의 그런 지근 섬유 비율이 높은 근육에서는 훨씬 더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가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감소하고 운동 속도가 최적의 속도가 있는데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지점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SM 가전을 보면요. 하루에 1200칼로리 이상 음식 섭취를 적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미니멈 하루에 1200칼로리를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에너지 소비를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500에서 1000칼로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맥시멈 체중 감소는 일주일에 1kg 정도의 목표를 잡으시면 좋고요. 운동으로서는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러면 요요 현상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